뉴스를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랑 트럼프 후보랑 통화를 했다. 네, 이제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정파와 자신의 뭐 이스라엘 비전에 가장 합당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러한 군사 첩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됐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지금 그 배후를 네. 바이든 해리스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대선을 최대한 이용해서 네타냐후 본인이 가장 원하는 그림을 그릴 거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영향력은 제어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네.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는 결국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결정할 건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서강대학교 유로메나 연구소의 박현도 교수님과 네. 함께 지금 하마스의 그 1인자 죽었잖아요. 네. 그래서 신와르? 신와르. 네. 네. 그 사람이 이렇게 죽게 되면 과연 그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에 또 어떤 일이 앞으로 남아 있는 건지 네. 혹시 뭐 해결의 기미가 생기는 건지 등등에 대한 이야기를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박현도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일단 뭐 다른 이야기보다 먼저 이 신화르 이 사람이 이제 이번에 약간 좀 우연히 좀 겹치면서 뭐 사살이 됐다 이렇게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긴 하던데요. 뭐 이스라엘 그 보도를 보면은 네, 보통 우리가 그 속담에 소가 뒷걸음치다가 쥐잡는다는 얘기 있잖아요. 네. 뭐 그런 식으로 됐던 것 같아요. 의도했던 건 아니고 네. 신하른지는 몰랐는데 공격하고 끝내고 보니까 신하르더라. 네, 그래서 뭐 월척을 낚은 거죠. 나중에 뭐 추후에 무슨 DNA 검사 뭐 이런 걸 이제 했다고 하는 것 같긴 네. 하던데. 그 속보가 나왔었습니다. 신하르와 예. 비슷한 사람이 죽은 것 같은데 DNA 검사 들어가고 네. 있다고 했고 결국에는 DNA로 밝혀진 거죠. 네. 그럼 이 신하르는 하마스의 최고 지도자. 그러니까 하마스의 사실은 최고 지도자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은 지난번에 이란에서 죽은 이스마일 하니에거든요. 네. 그 사람이 정치국장입니다. 네. 그 사람이 제일 높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데 시나르와는 달리 하니에는 까타르에서 있었잖아요. 네. 그러니까 까타르에서 있으면서 국제적인 관계라든지 특히 이번에 휴전 협상 같은 거를 주도를 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궁극적으로 휴전 협상을 하더라도요 마지막으로 이 하니에가 물어봤던 사람이 시나르예요. 실질적으로 하마스의 본거지인 가자를 좌지우지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전쟁을 결정할 수도 있고 끝낼 수 있었던 유일한 사람이었던 거죠.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전에 뭐 다이프라는 사람도 있었고, 네. 그렇지만 그 사람들은 이제 현장 사령관들이고요. 네. 실질적으로 이들에게 명령을 하더라고 결정하는 사람은 시나르였던 겁니다. 그럼 하니에와 신와르는 어떤 관계였던? 사실은 뭐 원칙적으로 하면은 하니에가 더 높지만, 네. 그렇지만 실질적인 파워는 시나르가 갖고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하니에는 밖에 나가서 돌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네. 그리고 사람들이 보기에도 팔레스타인 운동 지지하는 사람들이 보기에도 하니에 쟤는 뭐 5성급 호텔 같은 데서 있으면서 아주 럭셔리한 삶을 사는데 시나르는 거기서 뭐 지하에 있고 벌써 차원이 다른 거죠. 네. 사람들한테 다가오는 것도. 그리고 이 시나르가 이스라엘에서 감옥 생활을 뭐 22년을 했습니다. 1988년에 잡혀서요. 네. 2011년에 풀려나거든요. 네. 아이고야. 그러니까 22년, 23년을 감옥 생활을 했고 히브리어도 할 줄 알았던 네. 아주 독특한 좀 인물이고. 찐이구나 그쪽에서는. 네, 그리고 이 사람이 이번에 전쟁을 계획한 것도 2011년에 석방됐을 때 네. 그냥 석방시킨 게 아니거든요. 이스라엘이 석방시키고 싶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당시에 그 하마스가 이스라엘 군인을 5년 동안 인질로 잡고 있었거든요. 네. 그 인질 길라드 샬리트라고요. 이 군인을 풀어주는 조건으로 네. 당시 이스라엘 감옥에 있던 1027명의 팔레스타인 죄수들을 풀어줘요. 한 명을 예, 그래서 그때 그 유명한 말 나왔습니다. 이스라엘 사람 한 명의 목숨은 팔레스타인 사람 1000명의 목숨과 같다. 1대 1000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네. 1027명을 풀어주는데 그때 있었던 사람이 야흐야 시누아르예요. 신하르. 그러니까 자기가 그렇게 풀려났잖아요. 네. 그러면서 맹세를 했다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무고하게 잡혀 있는 팔레스타인 사람들
이스라엘 감옥에 있는 사람 한 6천 명 정도 있는데 그 사람들 다 풀어내겠다. 그래서 그 2011년에 이 강렬한 기억이 네. 이번에 그 이스라엘을 작년 10월 7일에 이스라엘을 침공하면서 네. 인질을 그렇게 많이 잡아온 이유라는 거죠. 예, 1대 1027로 바꿨으니까. 네. 네. 한 명 더 구하려면 더 많은 사람들을 네. 납치를 우리는 먼저 포로로 만들어야 예, 되는 그때처럼은 뭐 풀어주진 않겠지만 그리고 그 당시에 총리가 네타냐후 총리였습니다. 네, 많이 겹쳐요. 네네네네. 아니 그래서 이제 시나리오가 죽었어요. 네. 그럼 이제 뭐 휴전 협상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뭐 수장 같은 사람이 지금 없는 상태야? 아니면 뭐 이 사람 하나 없더라도 얼마든지 그건 뭐 가능한 일입니까? 뭐 소장은 또 유명 헐랑굴로 나오는 건데요. 네. 칼리드 메샬이라고요. 그런데 사실 그게 누가 수장되는 건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지금 현재로서는. 근데 이스라엘은 이번 전쟁에 가장 큰 성과를 올린 거죠. 그동안 이번 시나리오 그럼요. 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네타냐후 총리가 전쟁을 끝내려고 하면은 명분은 돼요. 네. 그 인질들을 끌고 갔던 그 핵심 인물을 죽였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거는 미국이 알카에다의 그 오사마 빈 라덴을 제거한 거와 같다고 생각하시면 그 돼요. 정도예요. 예. 그러면 이제 전쟁을 끝낼 수 있는 모든 호기는 다 가지고 있죠. 네. 그런데 끝내느냐 안 끝내느냐는 결국에는 네타냐후 총리가 결정할 건데 네. 지금 현재로서는 끝낼 것 같지는 않아요. 어. 그러나 명분은 다 쌌습니다. 아니 근데 뭐 이스라엘 쪽에서는 그렇다 치더라도 하마스에서는 뭐 보복 이런 거를 하마스는 계속 하겠죠. 왜냐하면 인질 아직 풀어줄 마음 없고요. 네. 그러니까 궁극적으로 이제 그러면 인질 협상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총리가 지금까지 뭐 인질 협상도 지지부진했는데 이제 와서 새롭게 할 것 같지는 않고요. 이왕 뭐 칼을 뽑았으니까 주변에 정리를 하겠다라는 그 작전은 계속 갈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하마스와의 교전은 거의 다 끝났어요. 그러니까 하마스가 공격해오는 거를 간헐적으로 막거나 부분적으로 막고 있는 상태이지 뭐 양축이 전면전을 할 수 있는 그러니까 하마스가 그러한 능력은 현재는 안 되기 때문에 네. 이스라엘의 지금 관심은 전부 다 이란 쪽으로 쏠려 있습니다. 지금 그러면은 우리가 하마스와의 관계만 볼 게 아닌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하마스와 관계만 볼 건 아닙니다. 정말 헤즈볼라랑도 하고 있고 뭐 시리아, 예멘 이쪽이랑도 뭔가 이렇게 약간 긴장감을 높여가고 있고. 이게 그러면 지금 긴장감이 시나르의 사살로 인해서 긴장감은 더 높아지는 구조입니까? 아니면 좀 완화되는 구조입니까? 뭐 이스라엘에서는 일단은 희망을 여는 거죠. 일단 특히 인질 잡혀갔던 가족들은 네. 가족들은 보통 이스라엘 사람들은 사실 이제 전쟁을 그만둬도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인질만 받아낸다면요. 네. 그런데 총리가 지금 그럴 마음은 그렇게 있을 것 같지는 않아요. 보통 이번 전쟁에서 가장 큰 고비점이 시나르를 어떻게 하느냐였는데 네. 모든 면에서는 지금 이제 이스라엘이 편하게 결정할 수 있는 상황인데 그러나 지금 이란 공격을 앞두고 있잖아요. 네. 그리고 어제도 계속적으로 지금 레바논의 헤즈볼라의 금융 시설을 다 타격을 했고요. 그래서 이러한 작전은 멈출 것 같지 않으니까 이게 가자 전쟁을 그렇게 쉽게 끝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연결되어 있으니까. 가자 전쟁의 휴전은 이란이라든지 헤즈볼라 전과도 연결되어 있으니까. 네. 어제 새벽에 나온 뉴스를 보니까 네타냐후 총리랑 트럼프 후보랑 통화를 했다. 네. 트럼프 후보는 우리는 좋은 통화를 했다고 그냥 진짜 추상적인 원래 하는 그 말을 네. 했고 네타냐후 쪽,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는 우리 국익을 위한 일을 계속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 결국은 이제 미국 대선과 이스라엘의 어떤 전쟁에 대한 결정이 연결이 되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네네. 지금 그럼 대선을 기점으로 이스라엘은 뭘 노리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지금 대선을 염두에 두지 않고 행동을 한다면 그것도 이스라엘처럼 바보 같은 일이겠죠. 네네. 최대한 이스라엘 현재 네타냐후 총리가 생각하기에 자신의 정파와 자신의 뭐 이스라엘 비전에 가장 합당한 결과를 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거고요. 그래서 처음에는 뭐 민주당 쪽에 선거에 영향을 주지 않는 방법으로 이란을 공격하겠다고 그랬는데 네.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사드까지 줬죠. 그렇죠. 그리고 이스라엘이 그 핵시설이나 뭐 이란의 민감한 시설은 공격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고 그러는데 네. 총리실에서는 바로 우리는 그런 말 한 적 없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아마도 네타냐후 총리가 지금 속이 말해서 속된 말로 뿔따구가 난 게 하나 있을 텐데요. 네. 지금 어저께 이 이스라엘의 움직임이라든지 그러한 군사 첩보가 네. 미국 쪽의 정보가 인터넷으로 유출됐잖아요. 네. 이거 상당히 큽니다. 어. 그래서 지금 그 배후를 네. 바이든 해리스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음. 그쪽에서 이스라엘의 움직임을 통제하기 위해서 네. 일부러 흘렸다라는 얘기가 지금 나오기 시작했어요. 아. 그렇게 되면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좀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질 수밖에 없죠. 더 편하죠. 네. 왜 이런 식으로 우리를 방해하냐 하면서 그러니까 지금 모든 상황은 이스라엘이 더 좋은 상황이에요. 이렇게 되면. 헤즈볼라, 뭐 하마스, 이란, 뭐 뭘 어떤 변수를 보더라도 이스라엘이 지금은 유리한 상황이에요. 네,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지금 그 총리의 사저가 드론 공격을 받았잖아요. 네. 그게 이제 또 하나의 큰 변수가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서는 우리 총리 공간을 총리의 집을 공격했다? 그러면 우리 말이야 이란의 최고 지도자를 공격할 수 있어 이런 식으로 나올 수 있거든요. 네. 명분이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제 이란 쪽에서는 우리가 공격한 거 아니다. 그리고 헤즈볼라가 한 거다. 또 어느 쪽에서는 그거 니네 이스라엘 자작극 아니냐? 니네 우리 공격하려고. 네. 예, 그런 얘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키는 이스라엘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더 넓어진 거죠. 그러니까 이게 정보가 누출되기 전에 네. 그리고 총리의 집이 공격받기 전에는 그래도 이스라엘이 뭔가를 할 수 있는 상황에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상황에서 발목이 약간 묶인 셈인데 네. 뭐 정보 이미 흘러 나가 버렸고 총리 집 공격받았고 그러면 이제 이스라엘로서는 야 우리는 이렇게 당했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을 수 있냐 할 수 있죠. 더군다나 그 정보를 저도 좀 봤는데요. 굉장히 좀 군사 전문 용어가 많아서 좀 네. 복잡하고 빽빽한데 그 보면은 핵심적인 거 뭐냐면 이스라엘이 만약에 이란을 치면은 어떻게 때릴 것인가가 굉장히 초미의 관심사였거든요. 네. 주변 국가들이 연공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그러니까. 그런데 그 보니까 공중에서 탄도 미사일을 쏘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그 훈련을 그렇게 한다. 네. 예. 근데 그게 저도 이제 기사로 그 내용을 봤는데 15일부터 16일까지. 네, 15일, 16일. 그럼 그 과거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했다라는 거죠. 그것도 보니까 그걸 훈련을 했다. 네, 그러니까 그게 미국 정보 당국에서 이미저리 어널리시스를 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정보에서 이거 확인을 하고 이스라엘 어떻게 움직이는가. 그런데 이제 드론 연습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공중에서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는 거를 하고 있고. 예. 공중에서 탄도미사일을 어떻게 발사한다는 그러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보통 탄도 미사일 여기서 쏘는데, 네. 예. 어떻게 한다는 건지 모르겠는데 볼리스틱 미사일을 비행기에서 쏜다는 건지 그래서 상당히 많은 연습을 한다고 나오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 좀 민감한 부분들이 다 나왔잖아요. 그럼 네. 이란도 뭐 군사 전문가들이 이스라엘이 어떻게 할 거라는 거 보이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로서는 화가 나죠. 근데 그 나타냐후의 그 관절을 때린 그 공격한 거는 이란에서는 우리 아니고 헤즈볼라야 이렇게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네네네네. 네. 헤즈볼라는 좀 짜증나겠네. 아니 그렇게 같은 편 들어줘야 되는데 나한테 했다고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했다고 할 수는 없잖아요. 아니 애초부터 이란은 전쟁이 확전되길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아니다 이러면 되지. 하산 나스랄라가 죽은 다음에 네. 그 굉장히 애도하면서도 그래도 반 이스라엘 전선의 핵심은 헤즈볼라라고 그랬거든요. 이란 쪽에서 그렇게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란은 애초부터 이 전쟁에 끼우고 싶은 마음이 없었던 거예요. 그냥 니네끼리 알아서 좀 해라. 우리는 예, 그리고 헤즈볼라도 그런 이란의 마음을 알았기 때문에 전쟁 초기부터 자꾸만 그러지 말고 그냥 우리가 알아서 할 테니까 네. 걱정하지 말라고까지 얘기를 했었거든요. 하산 네. 나스랄라가. 그러니까 이 상황이 지금 이란으로서는 별로 좋은 상황 아닙니다. 여튼 헤즈볼라 이번에 그 이스라엘이 다른 건 몰라도 헤즈볼라랑 그 하마스 쪽은 완전 그냥 뿌리를 뽑겠다는 거의 뭐 그런 상황인 것 그죠? 같습니다. 네. 뿌리 뽑는 게 사실 뭐 쉽진 않잖아요. 뿌리 뽑는 건 쉽지는 않죠. 근데 최대한 약화시켜서 이스라엘에서 참 이런 말 많이 쓰는데 잔디를 깎는다고.
잔디를 깎는다고. 예, 잔디가 자라면 깎아야 하잖아요. 네. 그럼 깎아놓으면 한 10년, 20년은 또 괜찮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런 작전을 하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도 그걸 알아요. 완전 소탕은 어렵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군에서도 다 얘기하고 있거든요. 하마스, 헤즈볼라 100% 소탕은 어렵다. 네. 빨리 출구 전략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고 그것 때문에 요압 갈란트 국방장관과 네타냐후 총리가 설전을 벌였던 거고. 네. 예. 그래서 이스라엘은 최대한 잔디를 깎겠다. 네. 그럼 이제 잔디를 깎는 거는 지상군을 투입한다는 얘기죠? 지상군은 일좀 들어가 있긴 하죠. 남부 쪽에 들어가서 아주 전면적인 지상군은 아니고 네. 그 헤즈볼라의 지하 시설을 파괴하는 그런 작전을 하고 있죠. 근데 들어가서 이제 이스라엘도 깜짝 놀라는 게 헤즈볼라의 준비 단계가 자기가 이스라엘이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정밀하고 대규모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지금 그 헤즈볼라의 본고지라고 할 수 있는 그 지하 터널을 들어가면서 네. 눈으로 확인하니까 상상했던 것보다 더 큰 거예요 지금. 네네네.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로서 지금 비상이 걸린 거죠. 아니 그 유엔군이랑 좀 갈등 있고 이런 거는 어떻게 해결을 좀 했습니까? 갈등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헤즈볼라가 그러니까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그거예요. 유엔군이 실질적으로 그 헤즈볼라가 무장하지 못하도록 하거나 주변에 기지를 세우지 못하도록 막아야 되고 네. 양쪽을 다 감시를 해야 되는데 왜 헤즈볼라가 유엔 기지 바로 옆에다가 요새를 짓고 거기다음에 거처를 마련하고 하는 그 공격 기지를 마련하는 걸 막지를 않았느냐 이거죠. 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지금 그 유엔군을 공격하는 게 그 주변에 공격을 하니까 어쩔 수 없이 맞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입장에서는 지지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맞지 않느냐? 네. 그럼 유엔이 바로 옆에다가 예를 들면 3% 옆에 누가 제가 3%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기지를 만들어 놓으면은 그 3%가 저를 막았어야 되는 건데 왜 안 막느냐? 이거하고 똑같은 거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되니까 유엔군하고 계속 그 설전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요. 또 그렇다고 해서 이스라엘이 그러면 공명정대하게 유엔군을 잘 보호하도록 하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유엔군의 가장 또 고민은 뭐냐면요. 유엔군이 움직이잖아요. 네. 그럼 그 중간 안으로 그 이스라엘군이 들어와요. 움직이는 안으로? 예, 그러니까 만약에 유엔군의 장갑차 안에 움직이잖아요. 네. 행렬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스라엘군이 헤즈볼라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유엔군의 그 행렬 속으로 들어와요. 아, 그래요? 네. 예. 들어오니까 유엔군에서 뭐 하는 짓이냐? 그럼 니네들은 그 헤즈볼라하고 뭐가 다르냐 이런 거고. 이런 상황이 계속돼요. 유엔군이 그거를 못 막아요. 못 예. 막아요? 그러니까 원래는 그러니까 유엔군이 강력하게 힘이 있어가지고 헤즈볼라든 이스라엘군이든 잘못하면 그냥 종아리를 때려야 되는데 유엔군이 그걸 못합니다. 그러니까 유엔군도 많이 공격당해요. 아, 그래요? 네, 많이 공격당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쪽에만 공격당한 게 아니라 헤즈볼라 쪽에도 공격당하고 네. 그다음에 레바논에 있는 헤즈볼라 쪽은 유엔군을 막 장갑차 때리고 막 올라가서 막 불지르려고 그러고 그런 그림들이 많습니다. 평화 유지군인데. 네, 평화유지. 근데 문제는 이제 우리 군도 거기 들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명부대가. 네. 아, 네, 우리 동명부대가 거기에 있어요. 지금 현재 가 있어요? 그럼요. 거기 있죠. 우리 동명부대도 유엔군의 일원으로서 가 있죠. 그럼 자칫하면 이스라엘 쪽이든 헤즈볼라 쪽이든 그렇죠. 공격받을 공격받을 수 수도 있죠. 있네요. 네, 공격받을 수 있죠. 근데 워낙 이제 우리가 그 또 레바논 주민들한테 신망이 높아서 네. 그건 좋은데 우리나라 군인이요? 군인이요. 네. 예, 우리가 그쪽에서 민사 작전을 많이 하거든요. 네. 아, 그래요? 네. 그래서 뭐 한국 사람 어디 가든지 참 인기는 좋아요. 네. 그 되게 오묘하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 게 얼마 전에 이제 이스라엘에서 뭐 그 이란의 군사 시설, 핵 시설 뭐 공격한다 그랬더니 미국에서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주당 쪽에서 그 정도는 좀 너무 심하지 않냐? 우리가 사드 주고 그러면 이제 미사일 공격 좀 방어할 수 있을 테니까 좀 적당히 합시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에 기밀 유출되고 그 다음에 지금 또 무슨 사건 터졌었죠? 그러니까 그 공관 미사일 총리 사저, 네. 네타냐후 총리 공관 사저가 이제 공격당하고 하면서 이스라엘은 사드 받고 공격할 수 있는. 예, 근데 이제 제일 처음에 이스라엘이 좀 뜸을 많이 들였잖아요. 네. 보통은 속죄의 날 단시 끝나면 바로 할 거라는 얘기가 많았는데 굉장히 조용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게 보니까 공격을 한 다음에 막을 수 있는 대공 미사일망의
구멍이 난 거죠. 예를 들면은 그 탄환이 다 떨어진 네. 거예요. 그래서 네. 그 미사일을 계속적으로 그 방어를 해야지만 이란도 또 반격할 수 있으니까 그게 모자라서 그것 때문에 지체가 된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그게 충당이 되면은 이스라엘로서는 미국 민주당이 뭐라고 하던 간에 예, 그 상황이 바뀌지 않았냐 하면서 공격할 가능성이 있죠. 그리고 네. 뭐 핵시설이나 유전시설을 안 한다고 지금 했지만 네. 뭐 진짜 안 할지도 모르겠고요. 그다음에 군사시설만 때린다고 그러는데 군사시설이 핵시설과 연관된 군사시설도 있을 수 있잖아요. 네. 예. 예, 그러니까 그리고 정유 공장 근처에 있는 군사시설도 있을 수 있을 거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알 수가 없겠어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는 우리가 뭐 정유 시설과 핵시설을 때리지 않는다 뭐 얘기를 했다고 하지만 그건 알 수가 없죠. 예, 모든 게 지금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대체로 미국은 이제 이스라엘 편일 거고 유럽이나 다른 서방 국가들은 편이 아직 없나요? 아니면 이스라엘 아니 그래도- 뭐 이란 편 안 들어주는 거니까 예, 뭐 이스라엘 편에 들어있다고 봐야죠. 예, 미국은 뭐 계속적으로 이스라엘 편에 들어와 있는 거고 뭐 프랑스가 조금 그 싫은 소리를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프랑스도 가자 때는 그렇게 조용하다가 갑자기 왜 레바논 때 지금 그 한숨 목소리를 내는 거거든요. 네. 프랑스가 사실은 내 구역인데 레바논이 내가 옛날에 레바논이는 나도 내가 만든 나라고 프랑스가 만든 나라고 내 지분이 있는 거 자꾸만 너 너무 심하게 하는구나라는 생각에서 프랑스가 이스라엘에 한 소리를 크게 했죠. 네, 네. 예, 그러니까 프랑스도 자기 이권이 걸려 있으니까 얘기를 한 겁니다. 그 어쨌든 무기들이 이제 많이 사용이 될 거 아닙니까? 네, 특히 이제 재래식 무기들도 많이 쓸 거 아니에요. 네. 그 많은 무기들이 사용될 때 그걸 생산을 할 만한 나라가 많지는 않잖아요, 전 세계에. 네. 혹시 우리나라 무기도 거기 가 있나요? 그 굳이 뭐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 그냥 저기 현재 뭐 지금 국내에서 그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 중단하라는 운동이 있어요. 네. 근데 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얼마큼 가고 있는지 그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지금 국내에서 이스라엘의 무기 수출 중단하라는 그런 캠페인들을 하고 있기도 합니다. 근데 뭐 당연히 전 세계에서 뭐 그런 포탄이나 뭐 이런 것도 만들어낼 나라들이 그게 많지 않죠 현재로서는. 예, 뭐 지금 우크라이나에 뭐 유럽은 다 쏟아부었고요. 예, 우리도 뭐 우회적으로 우크라이나 쪽으로 갔다가 직접적으로 갔다고 미국에서 그냥 밝혀버리는 바람에 우리가 입장이 굉장히 난처해진 적이 있었는데, 네, 네. 네,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여러모로 좀 어려운 상황이죠. 대신 이제 방산 업체들은 조금 뭐 이렇게 겉으로 막 좋아하진 않아도 조금 웃음을 보일 수도 있겠군요. 근데 뭔가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방산이라는 게 네. 그 잘 되면 좋긴 한데 네. 이게 참 양날의 칼과 같아서 그러니까요. 예. 네. 돈을 벌면서도 욕을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네. 네. 벌써 뭐 자국 우리 국내에서도 뭐 무기 수출 금지하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면은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하여튼 그 마지막 결론적으로 지금 현재 이스라엘이 앞으로 뭐 할 수 있는 옵션들은 조금 더 열려 있는 상황이군요. 네, 전보다. 더 열렸다고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대선 때까지. 그러니까 일단 대선이 끝나야지만이 결정이 될 텐데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최대한 네타냐후 총리가 뭐 16년 동안 총리한 사람이니까 어마어마한 정치적인 능력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의 미국이 대선을 최대한 이용해서 네타냐후 본인이 가장 원하는 그림을 그릴 거고, 예, 그리고 본인이 얘기했던 말을 한 것처럼 신중동 전략, 뉴 미들리스트를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어떻게 해서든지 이란의 영향력은 제어하겠다라는 그러한 목표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 중동 상황, 특히 그 이스라엘의 네. 공격으로 그 시나르가 사살이 되면서 더 좀 심각해지는 거 아닌가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서 오늘 한번 우리 박현도 교수님께 의견을 좀 여쭤봤습니다. 교수님 오늘 대단히 감사하고요. 네, 감사합니다. 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삶의 격을 높이는 9가지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위즈덤 칼리지 시즌 2 영상 아래 링크를 클릭하시면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